세계의 창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시간. 지금 세계는. 오늘도 조윤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조윤주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오늘 톱뉴스에서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태국 방콕에서 단독 회담을 가졌습니다.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되겠는데, 자, 네. 예정에 없었던 일인데 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기지를 발휘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태국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8시 30분에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회의가 약간 지연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 장소에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정상들과 환담을 나눴고요. 그리고 나서 좀 뒤늦게 도착한 아베 총리가 왔고 그래서 그 옆자리로 이제 안내를 하면서 대화가 시작된 거라고 청와대가 설명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별도로 만난 것은 작년 9월 달에 유엔 총회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하고 나서 처음인데요. 태국 총리가 마련한 갈라 만찬에서 가볍게 인사했지만 대화가 오가지 않았습니다. 네.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네. 발표로 보면 또 비교적 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짧지만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일본 외무성은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한국과 일본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원칙적인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했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의 모친상에 대해서 조의를 전달했고 또 그 일왕 즉위식 관련 행사에 이낙연 총리를 파견해 준 데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도 조회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고요. 또 일왕 즉위식에 대한 축이 이 총리를 잘 배려준 데 대해서도 일본 측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근데 또 NHK 방송에서는 아베 총리가 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1965년 청구권 협정회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라고 보도했고요. 일본계좌신문도 일본 기업들의 배상을 요구한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은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고 한국의 시정을 요구한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아베 총리가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청와대 측에서도 입장 발표했는데요. 11분 정도 두 정상이 만났다고 밝혔고 청와대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한일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한일 양국 관계 현안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원칙에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양국 외교부의 공식 채널로 진행되고 있는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관계 진전 방안도 도출되기를 희망했고요. 문 대통령도 필요하다면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보자 이렇게 제안했고 아베 총리 역시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해봅시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자, 한일 관계의 또 하나의 핵심 문제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 이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일본 영화제에서 취소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상영하기로 했다는데 외신에서도 지금 이걸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또한 좀 긍정적 신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AP통신과 BBC가 전한 내용인데요. 가와사키 신유리 영화제가 그 위안부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주전장을 영화제에 다시 상영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이 주최 측 관계자는 안전 문제 해결에 협력하겠다는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오면서 상영 취소 결정이 번복된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이 다큐멘터리 영화 주전장은 지난달 27일 날 그 가와사키시에서 개막한 영화제에서 상영될 예정이었는데요. 영화제 사무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상영 취소 통보를 한 겁니다. 영국의 BBC는 영화 상영 취소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영화제에 참석하는 감독들이 주최 측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했고 심지어 자신의 영화를 상영하지 않겠다고 밝힌 감독까지 있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지금 주최 측에서는 안전 문제가 애초에 영화 상영 취소의 주된 이유라고 그랬는데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영화제 측 얘기로는요. 극우 세력의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안전상의 이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를 상영할 수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영화 상영과 관련해서 항의 전화가 빗발쳐서 혹시라도 영화가 상영이 되면 관객들의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들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영화제 주최 측은 표현의 자유 침해했다는 영화계 비판을 받아야만 했는데요. 와카바스 프로덕션은 영화제에 출품됐던 두 편을 취소했고 그리고 작년에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동영상을 수상한
고레아다 하루카즈 감독은 주전장 상영 취소는 영화제 죽음을 의미한다 표현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영화인들도 관객들도 마찬가지로 비판이 거세지자 재상영을 결정한 건데요. BBC는 해당 보도에서 주전장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극우 세력 위협 때문에 2달가량 중단된 사례도 있었다면서 위안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전장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는 일본군과 정부가 과거 침략전의 시기에 운영했던 일본군 위안부 실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인터뷰를 실은 내용인데요. 네. 일본계 미국인 감독인 미키 데자키가 한미일 3개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무려 3년에 걸쳐서 제작한 영화입니다. 지난 4월 달에 개봉해서 현지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요. 네. 지난 7월 달에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을 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그런데 영화 제작 당시 인터뷰를 했던 일본 우익 인사들이 올 3월 달에 이 영화에 대해서 개봉 과정에서부터 상영 금지를 요구하는가 하면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으로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네. 이 사람들이 인터뷰를 다 하고 나서는 이제 와서는 자신들을 속인 인터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홍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네. 민주화 시위가 시작될 때만 해도 이게 얼마나 갈까 싶었는데 벌써 5달이 다 돼갑니다. 자, 네. 시위가 점점 격렬해지고 있죠. 경찰의 대응도 점점 강경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이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내일이면 150일이 되는데요. 네. 경찰의 시위 강경 대응으로 체포자가 급증하고 있고요. 시위대 역시 굉장히 강도 높은 시위를 벌이면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6월 9일 날 범죄인 인도 송환법 반대 시위가 시작된 이후에 지난달 31일까지 무려 3,007명이 체포됐고요. 이 중에서 500명은 기소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좀 두드러지는 점은 홍콩 정부 측에서 시위대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 금지법을 시행했고요. 그 시점을 전후해서 체포자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홍콩의 법조계에서는요, 경찰이 자의적으로 체포를 남발한다라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경찰이 체포한 시민들에 대해서 구타를 하거나 성폭행하는 등 인권 침해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 시위 참여자는 경찰서에 구금된 이후에 묵비권 행사하다가 화장실로 끌려가서 배, 허벅지 등을 마구 구타당했다라고 밝혔고요. 네. 또 경찰이 레이저 포인터로 체포자의 눈에 강한 빛을 쏘고 하의를 벗도록 강요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문대에 다닌 한 여학생은 경찰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네. 친중 반중 시위대 간의 칼부림 사건까지 일어난 것인데 이건 네. 정말 심각한 사태 전개가 아닌가 싶어요. 네, 좀 이제 끔찍한 장면이 연출이 된 네. 건데요. 현지 시각 3일 날 홍콩 도심 쇼핑몰 내부에서 친중, 반중 인사들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고 AP통신, CNN 방송에 보도했습니다. 3일 저녁에 플라자 쇼핑몰 내부에서 표준 중국어를 쓴 한 남성이 홍콩은 중국 땅이다 이렇게 외친 다음에 주변 사람들과 언쟁을 벌였고요. 급기야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한 겁니다. 주변의 일가족 4명에게 칼을 휘두르면서 난동을 부리던 용의자는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현장에 있던 다른 군중들에게 폭행을 당했고요. 또 용의자를 보호하던 다른 남성 역시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시위에 이제 서로 충돌이 벌어지면서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부상자 중에 구 의원인 앤드류 치우도 포함이 되었는데요. 치우 의원이 용의자가 현장을 이탈한 걸 막는 과정에서 이제 몸싸움을 벌이다가 왼쪽 귀를 다쳐서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홍콩 당국은 이번 흉기 사건으로 모두 6명의 부상을 입었고 용의자를 포함해서 2명은 중태라고 밝혔습니다. 3명은 구속된 상태고요. 이런 가운데 홍콩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2, 3분기 홍콩 경제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자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중국 최고 지도부 일원인 한정 정치국 상무위원과 공식적으로 만난다고 하는데요. 네. 홍콩 정부가 람 장관이 내일 저녁에 중국 베이징으로 이동해서 6일 날 한정 상무위원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상무위원은 홍콩 마카오 업무를 관장하는 최고 책임자인데요. 지난 6월 달에 홍콩에서 반중 시위가 시작되고 나서 한 상무위원과 람 장관의 공식 회동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증폭시킨 사건이 바로 무역 전쟁, 무역 분쟁이었는데 지금 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간에 일단 무역 협상 1단계 합의에는 원칙적으로 지금 이르렀고 이걸 네네. 서명하는 1단계 합의가 미국에서 이루어질 것 같다고요? 네. 그 원래 칠레에서 그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었고 이번 달에 네. 그래서 이제 두 정상이 만나서 서명할 예정인데 이게 취소가 되면서 지금 제 3회 장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미국에서 서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아이오와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이오와주는 미국 내 최대 대두 돼지고기 옥수수 생산 지역이고요. 특히 재선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서명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윌버로스 미 상무부 장관 역시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미국에서 서명할 수 있다라고 밝혔고 네. 중국의 통신담배 업체 화해에 대해서 거래 제한 조치를 조만간에 해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일단 지금은 좀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급한 물은 또 따로 있죠. 바로 자신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 맞습니다. 이런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그 찬반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얼마 전 비교한 것에 비해서는 찬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월스트리트저널과 MBC 방송이 미국인 9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여론조사 해봤는데요. 탄핵을 찬성한다 49%, 반대한다 46%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27포인트여서 표본 오차 범위긴 합니다만 10월 초 같은 조사에서는요. 찬성이 43%, 반대가 49% 나와서 시간이 지나면서 탄핵 쪽으로 약간 의견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탄핵 찬반은 지지하는 정당과 거의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 찬성 반대가 굉장히 팽팽히 맞선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탄핵 찬성이 88% 이렇게 나왔고요. 반면에 공화당 지지층은 90%가 탄핵을 반대한다 이렇게 나와서 정당에 따라서 아주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날씨가 지금 추워지니까 네. 어김없이 스모그가 시작되고 정말 청명한 가을을 경험한 날 얼마나 됐다고 다시 황사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원인을 우리는 늘 중국에서 찾았습니다. 중국 지도부가 지금 직접 나서서 이 스모그의 주범이라고 하죠. 겨울 난방철에 이 석탄 문제를 뭐 해결하려는 기미가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를 좀 더 많이 쓰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수도권인 징진지, 그러니까 베이징, 텐진, 허베를 줄여서 징진지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대기오염을 없애보겠다라면서 중국 지도부가 나섰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한정 부총리가 지난 1일날 베이징에서 징진지 지역 대기오염 퇴치 이제 관련 회의를 했는데요. 한정 부총리는 가을과 겨울철에 이 수도권 지역의 스모그 악화가 심하다면서 대책별 책임자와 대책 이행 시점을 명확히 하고 천연가스 공급을 통해서 올겨울 난방이 최대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중국은 겨울철 난방이 시작이 되면 석탄 등 수요가 급증하면서 스모그가 심각해지는데요. 징진지의 적극적인 대기오염 대치로 한국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순작용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중국 정부가 그 초미세먼지 농도 PM2.5 평균 농도를 4% 낮추기로 했고요. 베이징, 텐진 등 주변 지역과 다른 26개 도시를 포함해서 북부 28개 도시가 이 목표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태환경부는요. 28개 도시에서 525만 가구에 대해서 석탄 난방을 가스나 전기로 교체한다는 계획을 세워졌습니다. 네, 인도의 수도 뉴델리도 지금 스모그가 심각한 모양이죠. 수십 편의 네. 항공편이 회항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데. 네, 그렇습니다. 37개 항공편이 스모그 때문에 그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을 가지 못하고 회항하거나 연기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외신들이 이제 보도했는데요. 일단 스모그 때문에 시야가 나빠서 비행편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인도에는 AQI, 그러니까 공기질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100에서 200까지가 보통이고 나쁨이 200부터 300까지, 매우 나쁨 300에서 400, 400 넘어가면은 매우 나쁨인데요. 뉴델리 대기질수가 무려 999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역대 최악이었는데요. 세계보건기구가 공고하는 대기질수는 이미 넘어섰고 중국 베이징의 대기오염보다 7배나 나쁜 수준이라고 CNN에 전했습니다.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네. 매우 심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인구 10억을 넘나드는 중국과 인도 이 스모그가 네. 함께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아까 중국은 겨울철, 난방철, 석탄 맞아요. 등이 네. 주 원인이라고 했는데 인도 쪽에서는 왜 이렇게 심각한 겁니까? 인도는 10월 하순부터 11월 초까지 힌두교 디왈리 축제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대규모 폭죽을 터뜨리면서 먼지가 쏟아지고 있고 또 추수가 끝나고 나서 11월 중순까지 시작되는 파종 시기까지 논밭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불을 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람과 함께 엄청난 재가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낡은 경유차가 뽑아내는 매연, 또 도심 빈민들이 난방과 취사를 위해서 각종 폐자재를 태우면서 연기가 발생하고요. 건설 공장 현장의 먼지도 거기 더해지면서 뉴델리 대기를 세계 최악 상황까지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휴교도 하고 공사도 중단하고 차량 2부대도 실시하고 있긴 합니다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조윤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